자, 2024년 3월 9일 모의고사 41번에서 42번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뭐냐면 사회적 규범과 문화 간 소통에서의 규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문화 간에선 다를 수 있으니까 소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 및 집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문화 간 소통에서는 규범의 차이를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규범적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규범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냥 한 사회에서 규범이 뭐냐면 뭐가 정상적인지, 그래서 모든 순간 사회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는 게 규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앵글로 사회에 있는 규범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움을 준 낯선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도움이냐면 뭐 문 열어주거나 물건 떨어뜨린 거 알려주거나 길 알려주기, 이런 이제 도움을 준 낯선 사람한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감사합니다 라고 강제하는 법은 없어요. 그쵸? 뭐 감옥 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 했다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좀 눈에 띄죠. 사람들이 저렇게 도와줬는데 좀 감사하겠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길 기대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뭐 저렇게 도와줬는데 아무 말 없나 하는 이런 비판이 갑니다. 자, 요 한 사회에서의 규범이란 게 어떤 건지, 이런 규범이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범이란 게 한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건데 또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집단에서의 규범을 모르면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죠? 라고 해서 예시를 이어갑니다. 앞에 똑같은 그런 예시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의 예시를 이어보기. 자, 또 다른 어떤 문화에서는 물론 감사의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용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언제 하냐면 상당한 도움을 줬을 때만 감사함을 표시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또 다른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 문 열어주는 정도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뭐 저 정도로 뭐 감사하다고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고 놀랍고 비판받을 만하게 들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문을 잡아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는 절을 해요. 그게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문 잡아줬다고 문 잡아줬다고 왜 이렇게 오바야? 왜 절을 하고 있어? 이게 문화 간 규범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규범이란 게 뭐고 문화 간에 이제 규범법 차이가 있을 때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문장으로 넘어가서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세하게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거 한번 알아봅시다. 규범은 어디에나 있어요? 정의하면서 무엇이 정상적인지 정의하면서, 그리고 안내하면서 우리의 해석들을 사회적 삶의 모든 순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defining과 요 guiding은 병렬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guiding을 뭐 to guide라고 쓴다던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what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위치를 쓴다던가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명사절로 쓸 수 있지만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every turn 나오죠? every 다음에는 뭐예요? 단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urn 대신에 turns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규범이 어디나 있고 우리 정상적인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 생활에 대한 해석을 이제 안내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예를 드는 거죠. 간단한 예시로서 유도부사 나오고 규범이 있어요. 앵글로 사이에서 어떤 규범이냐면 이 규범을 수식하는 거죠. 자, thank you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한 거죠. 무언가를 자 돕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니까 궁금하시면 와서 좀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돕는 건데 뭐와 같냐면 너를 위해서 자 1, 2 3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지적을 해주는 거죠. 네가 뭔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걸 도와주거나 혹은 너의 방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서 규범 있죠. 앵글로 사회에서 말하는 고맙다고 낯선 사람한테 무언가를 한 도와주려고 뭘 도와주려고 문을 여는 거, 네가 뭐 떨어뜨렸다는 걸 지적해 주는 거, 너의 길을 알려준 거과 같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한 이제 명사절을 받는 that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은 안 되고요. 당연히 형용사절을 받는 which는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목적격보로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서도 giving이라던가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포인팅이라던가 포인팅 아웃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오프닝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who 대신에 사물을 나타내는 위치를 쓰셔도 안 되고 명사절을 이끄는 what을 쓰셔도 안 되는 거고요. 이 norm과 is가 수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all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여기도 복잡하니까 이 뒷부분을 서술형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한 문장이라서 좀 길어서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세 번째 문장. 법이 없는 게 있다는 거니까 법이 없죠. 뭐냐면 강제하는, 네가 말하도록 뭐라고? 땡큐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일치를 이 forces랑 이제 no law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force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force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say라던가 saying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관계사 대절이기 때문에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위치를 쓸 수는 있지만 명사절을 받는 what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땡큐라고,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것은 눈에 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it is marked 해서 여기만 수동이기 때문에 marked라고 쓰지 않고 is marking이라고 쓰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네가 말할 것을, 이것은 뭐겠어요? 땡큐겠죠? 그래서 이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that 대신에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what을 쓴다던가 하면 안 되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위치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너는 책임감 있게 되는 거다. 책임을 지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responsible, 이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responsibly 이렇게 부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실패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놀랍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뭐야? 비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surprising 대신에 surprised만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문장. 자,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규범들에 대해서 또 다른 집단에 알지 못하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문화를 걸친 의사소통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수일치는 knowing, 이 준동사와 수일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준동사는 항상 단수를 수일치로 쓴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another 대신에 the other이라던가 뭐 other 이런 걸 써도 안 되는 거죠. others는 당연히 안 되고요. 소소하게 준동사의 부정을 앞에 쓴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가끔씩 소소하게 서술형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41, 2번 이제 지문이기 때문에 문장이 좀 많아서 다음 문장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 you라는 thank you 예시를 계속하자면, 비록 또 하나의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표현을 통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맙다고 통역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의 사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이 네가 땡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직 그 대가가 누군가가 초래한 그 대가가 상당할 때에만. 좀 긴 문장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라는 예시를 이어보자면, 비록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표현을 통역이 될 수 있는, 뭐 가지고 있지는 보통 안 그렇지만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의 사용법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네가 말해야 되는 것과 같이 땡큐라고 오직 그 대가가 누군가가 초래한 그 대가가 상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준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만 땡큐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보자면, 여기 that은 지금 관계대명사로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불완전하고 명사절을 받는 what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translateably 이런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대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긴 힘들겠지만 부사절의 대시입니다. 부사절 대시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what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를 부사인 considerab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도 부사절 때문에, 여기 부사절 때문에 소소한 서술형.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거나 놀랍거나 아니면은 비판받을 만하게, 이게 우스꽝스럽다는 거의 예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할 작정이라면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것과 같은 잡는 거죠. 문이 열려 있도록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거나 놀랍거나 아니면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가 누군가한테 고마워할 작정이라면 무언가에 대해서 엄청 쬐끄만한 문을 잡아주는 것 같은. 자, 얘가 여기에서는 찐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뭐예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안 됩니다. 조금 필기를 해주자면, 자,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같은 것이 나오고,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면 가정법이죠. 해석은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웃길 텐데 만약에 네가 뭐 쬐끄만 걸로 도와준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웃기게 들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뭐 조그만 거 가지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웃기지 않을 거란 얘기죠. 조그만 거 갖다가 고맙다고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유형을 점검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길었던 만큼 이것도 좀 기니까 마지막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규범은 어디나 있고 정의하면서 뭐가 정상인지, 그리고 해석을 안내하면서 왜 모든 순간에 사회적 생활에 대한 해석을 안내하면서, 자, 그래서 as a simple example, 이게 순서 삽입의 포인트죠.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자, 뭐가 있냐면 규범이 있습니다. 앵글로 사회에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낯선 사람한테, 뭔가를 도와준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뭐 떨어뜨렸어요 또는 길을 알려준 사람한테. 자, 여기 thank you라고 말하는 thank you라고 말하라고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thank you라고 말하는 건 앞에서 나온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 삽입 포인트. 그러나는 법은 없지만 눈에 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요 벗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네가 땡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것은 눈에 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요 앞에서 있는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에 요 벗 때문에 디지 케이스가 바로 뒤에 붙을 수 있겠지만 요 얘기를 해주고 벗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경우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순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죠. 이걸 말하기를. 이건 땡큐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responsible 대신 irresponsible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문에선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는 놀랍고 비판받을 만하다. 자,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규범을 모른다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이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그래서 여기 another가 나왔잖아요. 앵글로 사회에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요 앵글로 여기
요거 나오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땡큐 예시를 계속 해보자면, 비록 다른 문화가 뭐 표현을 갖고 있을지라도 통역 가능한 다른 규범이 있을 것이다. 이것의 사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가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땡큐라고 이게 상당할 때만, 그래서 여기서 통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untranslatable 를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different 대신에 same이라던가 비슷한 similar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거고, 여기에서 considerable 대신에 minor 이런 걸 쓰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thank you example를 계속 해보자면, 했으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뒤에 앞에 내용이 전부 다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고요. 자, 상당할 때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이것은 웃길 겁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한테 고맙다고 하면 너무나 작은 걸 가지고 뭐 문 잡아준 것 같은. 자, 그래서 이 minor 대신에 considerable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이 ridiculous 대신에 normal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나 여기 정도가 빈칸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좀 긴 내용이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